재개발 투자와 월세, 실거주 매매 늦어도 5개월 이내에는 이사를 해야 돼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월 이내에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집을 얻는 거. 네. 요거는 우선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한 반년 전부터 집을 알아보는 거는 네. 괜찮나요? 저는 투자 목적이라면 조금 더 좀 알아봤어야 됐다고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네. 투자와 실거주가 같이 섞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는 평상시부터 내가 가고 싶은 곳과 내가 투자할 곳을 네.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는 거지 시간을 정해놓고 움직이시면 조급해서 네.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네, 제가 요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이제 5개월이면 사실 이제 이사 업체 이제 한 2달 전쯤 알아봐야 되고 뭐 가구 보고 막 이렇게 할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요때 이제 막상 한 반년 정도 남으니까 그리고 아마 주인이 뭐 그랬겠죠. 어떻게 뭐 나가실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시기가 요쯤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하면은 어떡하지? 뭐 실거주를 뭐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고민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도 만약에 내가 다음번에는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미리미리 그 한 2년 동안 계속 어디 알아보고 준비하셔서 딱 요쯤 되면 아 나는 이미 고민 끝. 고민 끝하고 이제 시세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세를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내가 가고 싶은 곳들 뭐 순위 좀 정해놓고 계속해서 그 동네 좀 한번 임장도 다녀보고 네. 그다음에 그 시세도 확인해보고 이 과정 계속 안 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진짜 나가야 될 때 네. 그때 쭉 보면서 바로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상담 요청이고 네. 또 그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본인도 받아들이는 게 늦고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지금 또 이제 하락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전세나 월세 가서 한 2년 살다가 네. 다음번에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생각인 거죠. 그러면 네. 또 이제 한 4, 5개월 남았을 때 그때부터 알아보면 좀 늦으니까 네. 전 월세를 사는 분들도 좀 미리미리 요 기간 동안 공부를 하셔가지고 만기 때는 이미 딱 결정돼서 가격만 보고 있는 상황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틴이라고 합니다. 현재 빌라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고요. 만기는 지난달이었는데 주인과 상의해서 내년 3월에는 이사 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아, 본인이 조금 뭐 더 늘렸든지 주인분이 네. 뭐 늘려달라고 했든지 한 것 같아요. 다들 집값 떨어진다고 사지 말라고 만류 중인데 설사 제가 사고 나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더 이상은 전세로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아파트 살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신 분들도 전 이해가 돼요. 사실 전세 오래 살면은 내 집 마련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좀 서름도 좀 당해보셨다거나 이랬을 것 같고요. 네네.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나니까 어쨌든 고민이 많아졌는데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10년 전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는 크게 고민 없이 샀거든요. 근데 제가 샀던 게 안 올랐어요. 10년 동안. 네. 하긴 2012년 정도 사신 건데 이게 그럼 그때 샀던 지역은 보나마나 흔히 말하는 A급, B급, C급 중에서 네. 외곽일 가능성이 높다. 외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모두가 다 오르는 건 절대 아니기 네.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안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C급 정도 되는 것들이 뒤늦게 막 급등하는 경우가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근인 경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그때 네네. 2020년도부터 막 네, 같이 그렇죠. 올랐으니까 아마 그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팔자마자 미친 듯이 올라버려서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왜 지금 제가 이토록 집을 사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될까요? 라는 얘기였고요.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 나서 안 오르는 것도 좀 속상하지만 팔고 나서 오르면 그게 더 이제 속상한 게 있잖아요. 특히 네. 이제 그동안 살았던 기간이 더 길다 보니까 네. 그런 마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다시 집을 사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수능 본 고3 딸과 저 둘이 삽니다. 명동 근처에 직장이 있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출근하고 재택하는 직장입니다. 전세집은 3억 5천, 적금 5천. 대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4억의 현금이 있으시고 매달 100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그러면 이자가 100이니까 원금까지 하면 150 정도? 그 정도는 뭐 부담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5, 6억 정도의 비용으로 무언가를 사시려고 하는 네, 느낌? 뭐 예. 4억, 5억 해서 그럼 이 종잣돈 합쳐가지고 네. 그러면은 한 얼마 정도를 봐야 될까? 이 정도면? 네. 일단 이분은 아마 4억에다가 대출 포함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뭐 계산하기 쉽게 5%로 하면은 1,200만 원에 5%면은 6억 정도 대출까지 네. 나오는데 네.
이제 소득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래도 뭐 50세이시고 하니까 소득이 아주 낮을 것 같지는 않고 네. 대략 뭐 아주 맥시멈 산다면 10억 이하로 사실 것 같습니다. 맥시멈으로. 자, 그런데 이분은 재개발 투자를 하고 월세로 살까 아니면 실거주할 아파트를 매매할까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실거주 안정성과 자산 상승력 가운데 우선순위를 뽑으라면 4대 6인 것 같습니다. 자산 상승을 더 원하시는 거네요. 근데 나이가 우선 50이시고 네. 딸이 이제 고3이면 네. 딸이 이제 조금 있으면 성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런 나이대이신 분들이 어떻게 이런 자산 상승을 바라고 투자를 해놓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자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네.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몸테크너라는 분명히 해야 되고 어쨌든 50세라고 그런다 하고 좀 55세 되면 은퇴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러면은 물론 조금 늦게는 시작하신 거는 맞지만 네. 약간 좀 안전성을 높이면서 네. 재테크 쪽으로 하고 몸테크를 하시는 거는 분명히 맞아 보인다. 그게 조금 뭐 외곽을 가서 산다든지 뭐 그러시더라도 몸테크는 분명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는 건 요거 같아요. 우선 가족이 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좀 몸이 좀 가볍고 사실 뭐 그렇죠. 큰 집이 필요하신 것도 아닐 것 같고 네. 또 딸이 또 수능 보고 또 어디 학교 가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 맞춰서 또 이사를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요거는 고민이 될 만한 것 같아요. 네. 자, 질문 두 번째. 실거주할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시흥 은계 쪽으로 갈지 부천 일루미 스테이트로 갈지 분양권으로 갈까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재개발에다가 네. 실제 아파트에다가 지금 분양권까지 너무 폭넓은 고민 아닌가요? 근데 사실 좀 폭넓은 고민이긴 한데 네. 아마 지금 무언가 아까 그 중간에 그 자산 상승력이라고 해서 약간 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욕심도 네.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지고 있는 자금은 좀 적고 이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투자와 실거주를 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다. 네네. 근데 투자도 지금 딱 정해놓고 재개발 투자다라고 표현하신 게 전 잘못됐다고 봐요. 왜 왜냐면 그래요? 재개발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옆에 정해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 상계 2구역과 가련 2구역 앞으로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 곳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네네네. 뭐 그렇죠. 가련 1구역이 지금 뭐 이주 중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몇 년 훨씬 더 걸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럼 꼭 재개발 투자여야만 할까? 다른 투자는 없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월세로 살까요라고 썼잖아요. 네. 지금 요즘 시장 분위기 별로 좋지 않은데 지금 월세도 지금 만만치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대출이자 부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거기다 추가적인 월세를 포함한다? 그러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그러네요. 더 안 좋게 만드는 그리고 미래가 조금 불확실한 네. 상승일지 하락일지 모르는데 네. 추가적인 비용으로 월세를 더 높여서 추가하게 된다?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100만 원에 원금에 월세 하면은 뭐 거의 한 300 넘 가까울 것 같은데 네. 그 돈을 내시면서 또 아이도 학비도 있을 거고 뭐 그렇죠. 이거저거 돈 들어갈 거 생각하면은 상당히 좀 그 부담스러운 어떤 플랜이긴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많은 분들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 뭐 집을 팔고 아니면 네. 전세를 들어가지 있던 뭐를 빼고 월세를 가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네. 저는 그 말이 틀렸다 아니면 또 뭐 맞았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게 가능한 시기는 상승장이 확실하게 네. 진행되고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장 이런 시장에서 월세를 더 얹어서 내 부담 비용을 더 늘린다? 이건 조금 위험해 보인다 사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실거주를 하면서 네. 주거비와 이자를 합쳐가지고 네네. 그걸로 이제 좀 부담을 좀 줄이는 게 좀 맞긴 하죠. 지금 그렇죠. 같은 금리 급등기에는 사실 월세는 월세대로 내시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게 되면은 네. 이게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거기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조금 네. 걸리는 게 이분이 어쨌든 55세 이후에는 은퇴를 하시든 아니면 뭐 급여가 좀 줄어들든지 간에 지금보다 소득은 낮아질 거고 또 딸이 뭐 아무리 뭐 알바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학비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텐데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직장 안정성이 조금 불안한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또 회사가 무조건 정년까지 다닌다는 보장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여기서 뭔가 그 무리하게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네. 우선은 그냥 실거주 할 수 있는 거 네. 하나를 사시든지 네. 아니면 그냥 언제든지 실거주 할 수 있게 실체가 있는 거를 사놓고 월세를 사시든지 네. 뭐 수틀리면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집이 아무리 빨리 지어져도 뭐한 4, 5년 이상 걸릴 텐데
그 중간에 만약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이러면 뭐 애매해지니까. 그럼 그렇죠. 그게 좀 불안한 부분이 네. 있어요. 분양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양권? 지금은 뭐 분양권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가격이 주변하고 비교를 해보고 난 다음에 네. 싸다 상대적으로 이런 느낌이 드는 거라면 분양권 무조건 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시흥의 은계지구라고 하는 곳, 네. 그다음에 부천 일루민스테이트라고 지금 써놓으셨는데 네. 딱 근처예요. 그렇죠. 뭐. 네, 다 근처에서 아주 멀진 아마 않죠. 그리고 어반 리더스라고 하는 것도 뭐 사실 오래된 아파트 아니고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보면 신축 쪽으로 네. 어느 것을 가든지 간에 저는 그 지역 부천 아마 여기가 아마 범박동 개수동 지역일 거고 네. 은계지구도 뭐 시흥 그쪽일 거고 대하동 은행동 아마 이쪽 은계동 쪽 이쪽 지역인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가격 좀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교하고 난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싸진 곳을 들어가는 게 지금 네. 아까 그 나이 때도 얘기를 하셨지만 네. 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너무 지금 딱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들이 명확한데 조금 부담이 높은 것들을 좀 선택하신 게 아닌가. 아니 근데 그래도 이제 급여를 안 적어 주셔서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나이가 50 가까우시고 뭐 재택이 되는 거라면 뭐 네. 기본적으로 뭔가 IT 관련이든 뭐 어쨌든 사무직이시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나이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한 아무리 못해도 연봉이 뭐 한 5, 7천 이상은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금액대가 과한 건 아니죠, 사실. 네, 뭐 과하다는 생각은 왜냐면 안 지금 들어요. 현금이 4억 있으세요. 네네. 이분이 4억이 있기 때문에 5억 이하로 디딤돌 만약에 간다. 네. 그러면 뭐 부담은 더, 급도로 네. 낮아지는 그렇죠. 거니까 무리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6억 4천 정도도 사실은 금액대만 보면은 네. 불가능한 건 아니죠. 뭐 대출 2억 정도 2.5억 정도 받으시는 건데 네네네. 이 정도가 뭐 과해서 절대 못 하겠다 정도는 아니시니까. 네네. 물론 이 두 개 중에 하나 막 집어달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뭐 그런 거를 하긴 좀 어렵고 네.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금액대로만 보시면 어느 정도 선을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본인께서 조금 더 부담을 하실 수가 있다면 네. 이 지역보다 조금 더 한 단계 하나 더 위쪽으로 가라?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지역에서 선택을 하신다면은 저는 지금 보면 전부 다 신축이거든요. 전부 다 신축인데 어차피 지금 있는 쪽을 보게 되면은 뭐 그쪽에 서해선이라든지 이런 게 뚫려 있던 곳이니까 네.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거래가 잘 안 돼서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 금매들 네. 그런 것 어차피 실거주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단기적으로 자산 상승력을 좀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네. 상급지로 들어간다면 지금 시흥하고 예를 들어서 부천 쪽이니까 네. 부천 쪽이나 광명 쪽 이런 쪽을 위주로 한번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격대가 거기가 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조금 더 올라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 우선 월세를 가시는 건 어떨까도 좀 고민은 해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딸이 어쨌든 학교를 어디로 갈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수능 보면은 바로 답 나오나요? 안 나오죠. 뭐 수시랑 뭐 이런 거 있고 해서 막 수시는 아마 지원을 복잡하죠. 했을 것이고 네. 아마 온갖 동네를 다 떨어져 있는 대학에 지원했으니까 네.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그래서 지역은 나중에 선택하는 게 맞을 수 왜 있겠죠. 그러냐면은 이분이 지금 명동 쪽이거든요. 어쨌든 네. 간에. 그 명동 쪽인데 만약에 딸은 명동과 좀 먼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요번에는 월세로 최대한 낮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딸이 뭐 다른 지역으로 간다거나 명동이나 이런 데서 출퇴근이 안 되는 수준의 어떤 뭐 학교로 간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작은 집을 하나 명동 근처에 얻어서 사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월세라는 건 약간 좀 단기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는 네네. 거죠. 우선은 그러니까 번듯한 집을 월세로 막 월세 100몇십만 원씩 내고 그쵸. 살라는 게 아니고 아주 작게 뭐 불편하시겠지만 그렇게 해놓고 좀 주거 비용을 낮춰놓은 다음에 현금을 그러면 한 3억 한 5천은 들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해도. 네. 뭐 3억 5천, 3억 7천 뭐 이 정도 들고 계실 거고 저축도 계속 하실 거고 그러면 금방 4억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하고 한 내년 초에 한번 또 움직여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우선은 왜냐하면 지금 실거주를 하는데 네. 명동하고 시흥 물론 가려면 뭐 못 갈 거리는 아니지만 네. 사실 둘이 사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진 데서 살 필요가 우선 있을까? 그리고 이제 딸이 만약에 뭐 강북에 학교가 됐어. 그러면은
왔다 갔다가 좀 쉽진 않거든요. 불편하죠. 네, 불편한 게 있거든요. 네. 뭐 부천에서 갈만하다고 하지만 이건 분양권이니까 네. 뭐 아닌 거고 재개발 이거 상현 이거를 굳이 지금 사야 될까? 저는 1번을 약간 좀 틀어가지고 우선은 월세로 가고 잠깐 좀 지켜보는 건 어떨까도 저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여러 가지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재개발에 그냥 실거주 아파트 갭 투자에 분양권까지 막 이렇게 네. 보시니까 우선은 조금 월세로 그 5개월 안에 집은 구하셔야 되니까 집 옮겨놓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좀 지켜보다가 그 뭐 금리가 좀 안정되든지 하면서 그때 가서 다시 보는 것도 저는 지금 괜찮지 말씀하신 거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일단 1번 부분을 얘기하셨으니까 네. 전 2번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은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아파트 네. 그리고 일루미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분양권 아마 이게 일루미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2003년 초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3년 초. 네, 아 초 그것 때문에 정도.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단 말이에요. 네. 사실 뭐 제가 좀 전에 뭐 좀 더 다른 곳은 어떤지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하는 부분은 네. 상대적으로 B급이나 C급으로 가기보다는 좀 더 올라오시는 게 좋다라는 그 그냥 오랜 그 경험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내 선택상으로는 이 시흥 부천 요쪽 쪽 주변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일루미스테이트 분양권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 투자로 들어오고 계신 분들 분명히 이런 분들이 네. 지금 요즘 같은 분위기에 맞춰서 가격대들이 좀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아, 그러면은 현재 실거주가 조금 더 아까 월세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조금 월세 하다가 내년 초에 입주하고 있는 일루미스테이트 뭐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싸게 살 수 있다면 네. 거기 들어가서 곧 있어서 실거주 안정성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3년 2월 입주네요. 23년 2월 입주군요. 얼마 안 그러니까 남았네요. 이제 요래서 이제 고민하시고 있는 것 같고 음. 6억대라고 하신 거를 요거 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는 거는 어디가 좀 더 낫다고 보세요? 사실 뭐 같은 동네긴 네, 한데. 이건 사실 비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은계 같은 경우는 시흥 대하역에 가깝다 네, 뭐 네, 이런 네. 것이 있는 거고. 네. 근데 사실 범박동 개수동 쪽이죠. 저기 금방 말씀하셨던 그 일루민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거리상으로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버스 타고 충분히 소세울역이라든지 아니면 역곡역이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도찐개찐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일 것 같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동네는 제가 우연히 예전에 네. 범박동 힐스테이트를 지금 투자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범박동 힐스테이트하고 그다음에 저쪽 시흥시에 보면 시흥시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당시 대장 아파트가 은행지구라고 있었어요. 은행동에 그 푸르지오라고 있거든요. 네, 네. 그 푸르지오 아파트하고의 움직임이 거의 유사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이 범박동이 날까, 네. 그 힐스테이트가 날까, 아니면 푸르지오 그 시흥이 날까.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움직이는 폭을 보니까 같은 동네에 유사성이 있으면 네. 거의 움직이는 폭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아파트 중에 어느 게 좋나요라고 하면 거의 유사할 테니까 네. 당신한테 유리한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나긴 하니까 네네. 그러면은 뭐 금액적으로 좀 부담 안 되는 선에서 그냥 네. 대출을 얼마나 받을 거냐를 그렇죠.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그 투자의 어떤 뭐 방향 같은 건 좀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네네.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것이다. 물론 네, 그렇죠. 당연히 금액이 더 비싼 게 오를 때 절대 금액 차이는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금액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요거는 하나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4억 정도 있으시니까 네. 최대한 이 정도까지만 좀 봐라. 금액대를 그런 거는 없을까요? 한 뭐랄까. 10억 정도 때는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뭐 우선 대출이 어렵기도 하지만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자와 조금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부천 시흥이라고 하는 동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좋은 동네라고 괜히 또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더 좋다라고 표현하는 그 지역들하고 비교했을 때 네. 가격대들이 조금 차이는 있으니까 분명히 지금 현재 가격대가 떨어져서 네. 7억대 8억대 사이에서 네. 되게 많이 떨어진 곳 중에서 흔히 말하는 여기 좋아 이런 곳들이 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너무 딱 지역을 지정해 놓은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조금 더 사실 요 가격에서 7억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해서라도 지역들 한번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뭐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근데- 들어서 안양 많이 떨어졌다, 네네. 광명 많이 떨어졌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20평대도 봐도 되지 않을까요? 20평대. 그렇죠. 차라리. 두 가족이니까. 제가 봐도 지금 30평대를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서울 안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쪽에도 지금 물건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명동 출퇴근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이게 재택을 할 수 있으니까 멀리 가도 돼요라는 거는 저는 좀 그건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에 네. 적극 동감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재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 정도에서 멀어도 돼요라고 생각했다가 제가 되게 나중에 후회했던 뼈저린 경험이 있어서 그런 적 있으세요? 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남들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사실 이 투자성을 생각하시면은 결국에 네. 남들이 좋아할 걸 사야 되는 건데 나한테 상관없으니까 나는 멀리 갈 거야라고 하면은 네. 그게 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요 세대 수도 한 500세대 넣어보고 네. 한 2, 30평대로 해서 5에서 7억 이렇게 해서 매매로 눌러보면은 막 뜨거든요. 그러면 요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물론 뭐 금액대가 좀 차이가 있지만 네.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가려던 데랑 비교를 해보시고 따님하고도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아빠 내가 봤을 땐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뭐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살기는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두 분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맞으면 그게 웬만해선 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금액이 괜히 비싼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좀 이 집이 좀 낡았는데 왜 이 가격이지라고 하면 보통 입지가 좋거나 네. 뭐 살기 좋거나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같은 금액으로 서로 비교를 좀 많이 다녀보시는 시간을 좀 갖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저도 그랬거든요. 네. 제가 원래 태어나서 살던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면서 그 동네를 잘 안 벗어나면서 자꾸 보게 되는 습성들을 네. 나중에 느끼게 됐어요. 네네. 근데 돈 버는 곳은 그 주변이 정말 뭐 강남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 영토를 더 확장시키는 게 더 중요했구나라는 걸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우리 수능 끝나셨던 우리 따님하고 손 붙잡고 뭐 야경 다니신다 치고 한번 좀 돌아다니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런 물건들이 분명히 돌아다니다 보면 분명히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거기다가 또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실거주를 못 하시더라도 네. 나중에 실거주 할 생각으로 지금 사시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래나 저래나 뭐 돈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네. 둘이서 합의가 되는 데를 사기는 사야 됩니다. 네, 맞아요. 나는 가고 싶은데 뭐 우리 딸이 싫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딸은 좋아하는데 내가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실거주가 좀 더 주에 좀 놓으시고 그다음에 같은 금액대로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25평대를 사시는 걸 차라리 네. 나을 것 같습니다. 30평대를 집착하실 필요가 없는 가족 구성이시기 때문에 네, 네. 25평으로 조금 더 서울 쪽으로 가시면은 좀 더 괜찮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추가적으로 말씀 더 해주실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요것도 있네.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양도세를 내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불법인 거 맞나요?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생물과도 같아서 그때그때 상황에서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들을 네. 서로 이렇게 전가하는 게 있어요. 네네. 예,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이 아마 그 지역인 것 같고요. 뭐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죠. 불법은 불법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관례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뭐 거래가 돼요라든지 네. 라는 거지만 이게 합법은 아니다. 네. 절대 아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양도세를 내게 하는 부분으로 처음에 스타트를 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네. 매도자가 조금 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네. 되면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게 일반적이에요.